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확 바꿨다고 모든 미국 언론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고 무기 판매 세일즈맨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해 부드럽게 말했지만 곧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해 회의하는 젊은 한국인이 쓴 기고문도 실었습니다. CNN 북한 특파원은 평양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 북한의 이슈에 있어 성과가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도합니다. 텍사스주 교회 총격 사건 용의자는 가정폭력 전과자로 총을 살 수 없는데도 반자동 총까지 구입했습니다. 그가 작은 교회 안에서 쏜 총알은 약 450발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에서 총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 대통령의 말은 틀리다고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주장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총을 갖고 있던 주민이 더 많은 피해를 줄였다고 총으로 총을 진압하는 총기협회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미국 각 지역에서는 오늘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인 주요 선거들이 치러집니다. 워싱턴주에서는 민주당이 주지사와 하원에 의해 상원까지 장악할 여부를 가르는 선거가 치러지는데 공화당 후보가 젊은 한인 여성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리기 위한 의회 청문회에 오늘은 대통령의 수십 년 신복이었던 인물이 나갑니다. 얼마 전 백악관을 그만둔 바디가드입니다. 랜드폴 공화당 상원 의원이 갈비뼈가 부러진 폭행 사건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조경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뜰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대한 생각도 미국에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이었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이었던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군 기지도 방문을 하고 청와대도 방문하고 일본에서 대단한 그 대접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똑같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면 좀 기분을 좋게 해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과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은 더하다고 하던데요. 오늘 아침에 어떤 언론을 보니까 중국에서는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뭐 그 하루밖에 방문하지 않고 일본의 그 반밖에 안 되는 그 기간을 극빈으로 하느냐, 극빈 대우를 하느냐라는 비난을 하는 그 부분들도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최고의 그 극빈 방문이 아니라 극빈 방문 플러스라고 지금 표현을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모든 그 정성을 다 기울여서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을 하는데 중국이 미국과는 여러 가지 그 규모라던가 아시아에서의 힘겨루기 이런 그 라이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 중국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의 미국에서는 그 부분도 너무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국 방문만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놀랄 정도로 톤을 바꿨다. 물론 전략을 바꿨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긍정적인 톤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긍정적인 톤은 그 아니잖아요. 누구를 그 비난을 하고 또 뭐 벌을 줘야지 된다고 하고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AP통신이 그 본인의 평소와는 달리 놀랄 정도로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북한의 리더 김정은은 자신과 지역을 그 자살 임무를 지금 그 지역을 그 대상으로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전이고 또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국에 가서는 정말 북한 이슈에 대해서 많은 발전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스럽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8월 달에는 말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뭐 선제 공격을 뜻하는 건가 하고 걱정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문재인 한국 대통령 옆에서 테이블에 나와서 협상을 해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은 북한 사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을 위해서 좋다. 이런 얘기. 사실은 일본에서 한 말과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We 얘기를 hope to God we never have to use. With that being said, I really believe that it makes sense for North Korea to come to the table and to make a deal that's good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the people of the world. I do see certain movement, yes.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아주 갓까지 등장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본인이 중요하게 말하고 싶을 때 항상 어디 가서든지 갓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기 같은 것을 쓰지 않도록 기도를 한다, 프레이한다, 갓에게 뭐 이런 것,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결국은 그러는 것처럼 문제는 풀린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미국이 군사력을 쓰겠다는 말도 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는 뜻을 표시했다는 게 AP통신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은 아주 그 익사이링한 날이 될 것이라고, 익사이링한 그 날이 되기 위한 많은 이유가 있는데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했다는데, 이게 이제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당연히 무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국이 미국 그 군사 장비를 많이 그 사는 것에 대해서 praised 했다. 뭐 이거 칭찬했다고 표현을 해야지 되나요? 뭐라고 표현했다고 하나요? 감사하다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동시에 공정한 무역을 얘기하면서 지금 미국의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 결과 같은 것이 나쁘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CNN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잠시 들어보실까요? He didn't have a gun. Instead of having 20 네, 건 얘기, 한국에 가서도 또 그 건 얘기 잠시 뒤에 그 얘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그 탄도미사일의 핵탄두 무게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많은 그 발전된 무기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이 국방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무기를 사겠다는 합의로 들리죠. 그리고 군사 공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지만 어제 한국에 가 있지만 의회에 이제 40억 달러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미국이나 동맹국을 향해서 발사한다고 할 때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이제 무찌르는데 쓰기 위한 그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우정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여러 가지 뭐 레드카펫 깔고 등등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이슈를 미국 그 안보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주식시장 좋다, 미국이요. 그리고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 정말 그 축하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그 좋은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CNN 방송이 지금 미국에서 그 유일하게 북한의 그 특파원을 그 보낸 그 언론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윌 리플리 특파원이 지금 17번째 북한을 방문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내용들을 북한에서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몇 시간 전에 이제 북한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더라라고 평양발로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From the North Korean perspective, they feel that a bad situation with the United States has really gotten worse. Yes, the president has taken a more measured tone speaking in South Korea, but for the North Koreans, they told me just tonight, it doesn't erase everything that was said in the weeks leading up to this historic, this landmark Asia visit by. 네, 지금 이제 그 아시아를 방문하면서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북한에서는 미국이 긴장을 그야말로 아주 익스트림한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조로 올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그 분석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 간추려드리면 뉴욕타임즈는 12일 동안 아시아를 순방하는 가운데 한국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적으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전쟁한다 하는 위협은 말하지 않았고 결국 해결될 것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제 사진도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실었어요. 두 대통령이 이제 그 긴 텔레비전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고 뭐 대통령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테이블이 제법 넓기 때문에 두 나라 대통령이 마주 앉아 있었으니까 간격이 넓잖아요. 일어서서 아주 그 먼데도 팔을 이렇게 뻗치면서 두 사람 다 활짝 웃으면서 찍은 그런 사진을 뉴욕타임즈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을 모욕하는 말조차 하지 않았고 군사력을 쓰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했으며 기자들이 물어봤답니다. 그 기지에서는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아직도 북한과 협상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같았으면 어떤 그 표현도 했을지도 모르는데 답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하더라.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긴장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두 번 얘기하고 다 이해하면서 뭘 그래요. 이런 정도로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방문이 한국의 대중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 뭐 미국 사람들이 숨지는 것 아니고 이런 얘기를 들은 한국 사람들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기 때문에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진보적인 지지자들이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오지 말아라. 입만 열면 전쟁을 얘기한다. 그리고 트럼프 가라. 트럼프 없으면 전쟁도 없다. 이런 그 배너를 걸고 시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도 전하고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의 그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는 방식의 굉장히 그 순진한 발상이라고 그 반대한다는 것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그 시각을 지지하는데 이번에 그 보수의 반응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뉴욕타임즈가 보수도 한반도 전쟁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한국의 보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DMZ 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북한을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도 전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전쟁할 것이라는 시각은 더 이상은 그 현대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동국대학교 그 김용현 북한학과의 교수 얘기도 했고 북한도 전쟁이 나면 또 핵무기를 쓰면 자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문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큰 인명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캠프 험프리즈에 갔죠. 그 캠프 험프리즈의 다이닝 룸에서도 군인들과 이제 런치를 먹었고 저녁에는 이제 청와대로 옮겼는데 그 군인들이 있는 캠프 험프리즈나 청와대나 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표현이 될 텐데 지금까지는 톤이 좀 태평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군사 브리핑을 받기 전에 결국은 모든 문제는 풀릴 것이다. 언제나 그랬으니까 또 그래야지만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것도 전하고 미국 국방산업을 위한 최고 세일즈맨의 역할을 반복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그 군사 장비 완전하게 갖추고 나면은 북한 그 미사일 격추시킬 수 있다고. 사무라이 이 나라가 왜 그런 거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국이 수십억 달러 군사 장비를 이제 주문할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야지 되죠. 우리 미국에는 일자리를 뜻하고 그리고 그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말도 했다는 것 전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 뉴욕타임스인데 미국과 계속 한국이 동맹을 맺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이거 기고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약간 맞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시간이 있으면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회유의 톤을 얘기를 했다. 일본에서는 북한이 일본 시민을 납치한 돌려보내면 북한과 관련해서 대단히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김정숙 여사가 몇 주일 동안 곶감을 잘 말리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대접하려고 했었던 것까지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역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좀 전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었고요.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워싱턴 포스트도 다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그 내용들을 반복 이상은 없는데요. 오늘 연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쯤에 국회에서 북한의 인권 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오토 원비어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왔지만 숨지고만 그 청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이고 중간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네요. 캠프 험프리즈로 옮긴 것은 북한의 포병대가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전에 있었던 용산 기지가 훨씬 공격당하기 쉽고 취약하기 때문에 미군들의 안전을 위해서 캠프 험프리즈로 옮긴 것이다. 돈 많이 들여서 이런 얘기까지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텍사스 교회의 총격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그리고 이게 점점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대도시라기보다는 최근에 뉴욕에 자전거 길에서의 테러 이전에는 좀 시골 지역에서 큰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에 서로 반대되는 사설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얼마나 총기 규제가 제대로 되지고 있지 않는가, 왜 총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총을 가졌나, 범인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텍사스 교회, 작은 교회에서 총격 사건으로 교우들의 반 정도가 숨졌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까지 다 합치면은 그 마을 인구의 10% 이상이죠. 조금 그 정도가 결국은 사상자 명단에 들어가게 됐는데 18개월부터 어제 5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어린 아이가 있었군요. 18개월부터 77세까지 그리고 이 용의자의 범인도 숨졌습니다마는 결국은 도주하다가 동네 사람이 쏜 총에 맞아서 다리와 가슴에 총을 맞았고 본인이 머리에는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수사 당국은 머리에 쏜 총 때문에 숨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의자가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가 없었고요. 최근까지는 그 지역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샌앤토니오 주변이요. 그쪽에서 무슨 리조트에서 시큐리티 가드를 했고 그러나 그 시큐리티 가드는 무장한 시큐리티 가드는 아니었고요. 서밋 베케이션 리조트라는 곳에서 지난달에도 시큐리티 가드를 했는데 가정폭력으로 1년 동안이나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총을 살 수가 있었는가. 두정 콜로라도, 두정 텍사스에서 이게 지금 그가 복무했었던 공군에서 모든 기록 다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전국적인 것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본인은 이제 지금 별거 중인 와이프의 어머니 장모를 목표로 해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날은 별거 중인 와이프나 장모도 가지 않고 그 와이프의 할머니는 숨졌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고요.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가정폭력과 첫 번째 부인의 스텝선이더군요. 그 부인이 다른 남자와 낳은 그 아이를 머리를 그 의도적으로 손상을 입히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그 했다는 얘기고 도망치다가 용의자가 아버지에게 나 총에 맞았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연방법에는 총을 살 수 없는 그 11개의 조항이 있는데 지금 그 이 용의자는 뭐 여러 가지 그 총을 살 수 없는 조건에도 그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총을 특히 이제 그 반자동 총을 살 수가 있었어요. 핸드건을 가지고 다니는 허가만 거부됐습니다. 왜 그 거부됐는지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명 한 사람이 제가 어제 잘못 보도해드린 것도 있어요. 항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보도가 그러니까요. 한 남성이 라이플을 가지고 55살의 플러머가 교회 안에서 이 용의자의 총을 내리게 했다. 떨어뜨리게 했다. 그리고 추격했다. 추격하는 도중에 이제 바깥에서 젊은 그 트럭 오너에게 사정을 간단히 말하고 95마일로 범인을 추격해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 용의자의 총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용의자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미 신도들의 반을 다 그 숨지게 하거나 총상을 입힌 뒤에 본인이 생각하는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왔을 때 55살의 이 플러머가 딸에게 전화를 받았대요. 아버지 총성이 들리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본인의 라이플로 밖에서 잠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용의자의 다리와 가슴에 총을 쏘고 쫓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했다는 말씀은 제가 잘못 보도해드렸다는 것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밖에도 동물 학대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다른 기록으로는 18살 때 13살 소녀에게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하면서 뭐 돈도 주고 등등 그 밖에 다른 여성도 기소되지는 않았는데 강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접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도 결혼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결국은 그 여성이 이제 텍스트를 했는데 이 용의자의 와이프가 텍스트한 것을 알고 왜 남의 남편과 말하느냐 하고 그러자 이제 그 여성이 그 남편이 본인에게 텍스트를 했다 하면서 또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보내주고 사과한 뒤 남편 만나지 않겠다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여자 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했었던 두 번째 결혼을 하기 전에도 그리고 이미 두 번째 결혼을 하고 한두 달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문제도 벌어지고 했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총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총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마다 총을 살 수 있는 규제가 좀 느슨하고 또 건쇼 같은 데 나가면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범인 용의자는 지난 4년 동안 4자루의 총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요. 탄창을 마구 갈아 껴서 결국은 450발을 발사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이 400명도 안 되는 그런 마을의 작은 교회에 가서 그만큼 많이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사설에서 월스트리트저널 사설부터 전해드릴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월스트리트저널 자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숨진 이 총격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플러머 with a rifle이라는 제목입니다. 라이플을 가진 플러머. 이 사람이 영웅적인 행위를 한 것을 얘기하는 것,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바란다. 그러나 그의 행위가 너무나 영웅적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쓴 사설입니다. 이웃이 합법적으로 산 총을 가지고 빠른 행동을 해서 텍사스에 더 많은 생명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R-15을 떨어뜨리고 이제 도주를 해서 추격하고 그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많은 그 멤버들을 총을 가졌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또 버지니아에서도 얼마 전에 의회 경찰이 의회에 공화당 민주당 야구 시합할 때 공화당 의원이 이제 총에 맞고 했잖아요. 그때도 의회 경찰이 많은 공화당 멤버들을 구했다. 이런 것까지도 상기시키면서 결국은 총격 사건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입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이런 것을 영웅적인 행위라고 보는데 이건 그러면 무법천지로 항상 총 갖고 다니다가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관계자들이 오기 전에 다 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리코스터를 하다가도 범인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총을 함부로 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항상 훈련받고 훈련을 지속하지 않는 사람이 총을 갖고 쏘게 될 때에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도 있는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사설은 그런 부분은 지적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총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의 그것을 구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탄이 영웅적인 사람이 그를 쏘고 총으로 라이플로 쏘고 하기는 했지만 이미 그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아니다. 이미 용의자는 교회 안에서 450발을 발사하고 도주하던 중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의회의 의원도 있어요. 카네디컷의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뉴욕타임스는 대량 총기 살상은 불가피한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정신건강의 문제지 총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케이스에 있어서 그 말은 총기협회가 하는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바마 시대에 그 정신질환자가 총을 사기 힘들게 하는 그 법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달에 이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렵게 한 규제를 없애는 법에 서명을 해버렸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한 주에서 오픈 캐리 마음대로 총 갖고 다닐 수 있는 탁 이렇게 멋있게 남자들에게는 보석이라고도 하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멋진 레스토랑에 갈 때 아름다운 그 반짝반짝하는 장신구를 꼭 차고 이제 걸고 목에 걸고 손에 끼고 나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사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또 사격이 취미인 그런 지역이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총을 아주 매끈하게 닫고 매끈하게 아주 폼나게 해서 탁 차고 다니는 것을 보석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꾸만 또 쓰게 되고요. 사고가 벌어지고 인간이 이제 그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도 어느 때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마 시대에는 특히 정신질환자가 총 쏴는 것을 힘들게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체시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영웅적인 시민이 없었으면 수백 명이 더 사살됐을지도 모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총기가 많은 주에서 총으로 인한 사망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뉴욕타임스는 강조를 합니다. 자기 방어를 하려는 피해자가 공격자를 쏘아서 숨지게 하는 것은 드물고 남을 살해하는 목적으로 총을 쏜다던가 아니면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총으로 숨지는 케이스는 자살이에요. 1년에 그 몇만 명이 자살을 할 때 총으로 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 말은 틀렸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용의자가 물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무슨 딱히 그 정신질환의 어떤 그 증명서를 그 의사로부터 진단 같은 것을 확실하게 심각한 정신질환자다 하는 것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어느 정도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처럼 총기 협회와 관련이 있죠. 그 미국에서 총기 제조 협회가 얼마나 그 대단한 그 사업체인가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총기 하다가 이게 이제 군수 물자로 되는 것이고 점점 발전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는 아주 그 특이한 것을 봤는데 총기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이 내려가지 않더군요.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이 총기 규제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지어는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상원 의원과 그 하원 의원 10명 총기협회에서 누가 기금을 제일 많이 받는가 하는 리스트를 쫙 냈는데 보니까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 리차드 볼 상원 의원인데 총기협회에서 700만 달러나 기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총기협회에서 700만 달러 기금을 받은 사람이 정신질환자 손에는 총이 들어가지 않도록 체크를 해야지 됩니다 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총기협회라는 곳은 물론 그 총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시각과 이런 것도 있지만 총기 제조 회사는 총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인 회사. 이 말 틀리나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워싱턴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워싱턴에 그 민주당의 그 신디 류 하원 의원이 계시잖아요. 2011년부터니까 이젠 중진 의원이시네요. 하원 의원은 또 임기가 2년이니까. 워싱턴 주에서 어쩌면 그 한인 그 상원 의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미국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버지니아와 뉴저지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각각 지지하는 지금 주지사 선거가 있고 그리고 뉴욕에서도 뭐 빌 드 블라지오 민주당 뭐 재선되겠죠. 시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목되는 선거가 오늘 NPR 방송도 많이 보도하는데 워싱턴 주에서 한인 그 여성이 출마하고 상대도 여성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주는 지금 주지사와 그 하원이 그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상원까지 민주당이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공화당인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것을 같이 하는 진영 그 앵글런드 남편 이름이에요. 남편이 아마 군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민자의 딸이고 2대째 이민자 2세고 2세 미국에서 태어난 것 같죠. 그리고 또 역시 2대째 군인 그 배우자다. 아마 어머니의 그 아버지도 군인이셨는가 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컨설팅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역시 민주당에서는 그 망카 딩그라 인도계인 것 같죠. 이런 후보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이기면 이제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공화당이 이기면 그게 깨지는 것이고 지난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영킴 하원 의원이 재선에서는 실패했습니다만 그때 민주당의 그것을 그 숫자 균형을 깰 때 얼마나 공화당에서 많은 지원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화당에서 지금 굉장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한인 진영 후보에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라든가 탐 스테이어 이 사람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굉장히 부자라서 뭐 $10,000,000 들여서 지금 캠페인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데 굉장히 지금 그 당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도 워싱턴 주가 굉장히 진보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리화나 사용이라든가 등등 미국의 트렌드를 어느 부분에서는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주목되는 선거입니다. 오히려 버지니아와 그 뉴저지의 그 뭐 주지사 선거보다도 서부에서는 훨씬 주목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계속 지금 세금 문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보도가 되면 될수록 이번에 그 공화당과 백악관의 세금안은 부자에게 좋은 것이지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400페이지짜리가 계속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래서 6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 이 안에 따르면 내년에 세금을 더 내게 된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은 사람의 세금이 그 올라가게 되고요. Tax Policy Center라고 이제 뭐 초당적인 그런 그룹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뭐 $4,700 중간층의 이득이 될 것이다 했다가 한 $1,100 정도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이제 계속 좀 팔기가 힘든 안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요. 너무 복잡하니까 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예가 있거든요. 아직 세상에 태어나오지 않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런 아이에게는 득이 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금 안에. 대신에 반대로 사립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학자금에 대해서 어떤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미 태어난 대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이게 이혈령 비혈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 좋고 이것은 누구에게 좋고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이득을 주는 그런 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보수 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다. 이런 것까지 디테일에는 다 그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통령의 바디가드 수십 년 동안 그랬다가 얼마 전에 봉급도 좀 작고요. 해서 백악관에서 나온 백악관에 대통령이 들어가고 나서는 집무실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만나기 힘들고 했었다는 케이스 실러 오늘 지금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특히 2013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코바에 갔었을 때 미스 유니버스 컨테스트 때문에 갔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호텔방에서 이런 것을 러시아가 잡고 비디오 테이프까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 같은 것을 증언을 할 텐데 백악관에 있었을 때보단 백악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증언도 오늘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역시 캠페인 당시에 외교 자문이었던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도 원래 얘기했었던 것과는 다른 그런 것이 드러나서요. 예를 들어 본인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관계자와 대화를 했을 때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했는데 이메일에서는 러시아의 부총리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그 부총리가 강하게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제 만약에 당선되면 함께 일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변호사가 여자 변호사가 만났을 때 했었던 얘기와 마찬가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의 러시아 스캔들도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연기만 피운다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일을 가지고 의회에서 여러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또 이제 특별검사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법무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기에는 또 아무것도 없다고는 하기 힘들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간 보고 잠시 뒤에 조금 재밌는 얘기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전해드렸었던 랜드 폴 자유주의적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왜 잔디를 깎다가 옆집 사람에게 그야말로 뒤에서 태클 당해서 갈비뼈 5대가 부러졌는가. 이게 결국은요. 정치 성향이 옆집 사람과 17년 함께 살았는데 다르답니다. 옆집 사람은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고.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조경 문제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무슨 꽃을 심느냐. 어떤 사람은 이제 이웃집이니까 옆집이니까 그 어떤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오다가 어떤 사람은 나뭇잎 치우기 묘목 심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랜드 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적인 성향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왜 본인이 공격당했는지 알 수 없고 뭔가를 이제 게이티드 커뮤니티인데 좀 더 자유를 원하고 아마 그렇다 하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근데 한동안 일 못할 것 같아요. 갈비뼈 5대가 부러졌으니까요. 네, 뉴욕타임즈에 실린 한인 기고문의 글은 시간이 없어서 소개 못 드리겠네요. 과연 우리가 트럼프 시대에도 동맹이 가치가 있는가? 오랜 동안 동맹이었던 독일의 앙겔라 머르켈도 더 이상 미국을 의존할 수 없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지 됐다. 한국도 생각해봐야지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